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뉴저지로 이사간 제시는 안경을 쓰고 통통한 동양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네에는 동양인이 흔치 않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놀림을 당했죠. 물론 제시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었고 오빠들한테 말해 당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어린 제시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심한 인종차별과 놀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학교에서 한 남자애가 그녀에게 눈을 찢으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보였고 그 순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처음으로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곧바로 책상을 그 남자애에게 던졌죠. 그리고 억울하게도 당시 선생님은 되려 피해자였던 제시에게 벌을 주었고요. 그러나 이때의 일을 계기로 그녀를 향한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으며 그렇게 그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생긴 것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약자였다. 싸움은 정답이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목소리가 없던 아이 제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후 자신감을 찾고 11살이 된 제시는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제시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성량이 엄청났고 이때의 그녀를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가수가 되어야 한다며 응원을 해줬죠.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처음으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제시를 위해 그녀의 부모님 또한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돈이 충분치 않았기에 부모님은 그녀에게 딱 일주일에 보컬 레슨만을 시켜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흑인 보컬 선생님은 제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너의 목소리에서는 흑인의 소울이 느껴진다. 너는 나중에 분명히 스타가 될 거야. 선생님의 응원 이후 그녀는 점차 진심으로 가수가 되길 꿈꾸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부모님이 사준 마이크로 혼자 노래 연습을 했으며 당시 주로 한국 노래를 즐겨 듣곤 했기에 몇몇의 한국 기획사에 본인의 데모 테이프를 보냅니다. 이후 그녀는 기획사 두 곳 SM 엔터테인먼트와 도레미 레코드에서 합격 통보를 받게 되지만 모두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SM이 아닌 도레미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SM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거대 기획사지만 90년대에는 김건모, 드렁큰 타이거 등 유명 가수들이 도레미 레코드에 대거 소속되어 있었죠. 그렇기에 당시에는 SM보다 더욱 유명한 도레미와 계약을 한 것이었고요. 물론 막내딸 제시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녀가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죠. 그러나 그녀는 꼭 가수가 되겠다라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15살의 나이에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혼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노래 실력이 매우 뛰어난 그녀를 위해 당시 소속사는 그녀를 제2의 보아로 만들겠다며 음반 제작 및 마케팅에 무려 8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죠.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서 2년간의 연습 기간 이후 주변의 엄청난 기대와 함께 겟업이라는 댄스곡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시의 데뷔는 생각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에 소속사는 그녀의 컨셉을 바꾸기로 결정하죠. 이후 제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귀여운 컨셉과 함께 원투 스텝이라는 후속곡으로도 활동했지만 이마저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당시 제시는 한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특히나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한국 2000년대에 미국에서 온 10대 소녀가 배꼽티를 입고 노랑머리에 피어싱까지 했으니 주변에서는 그녀를 이상하게만 봤고 그렇게 제시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욕먹는구나. 인사 90도를 안 했다고 욕먹고 제2의 보아라는 타이틀을 네가 어떻게 갖게 됐냐고 욕먹고 이처럼 제시는 그토록 바라던 가수로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죠. 한편 본인에게 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어린 그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시는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도 투정은커녕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18살의 제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소속사를 위해서도 인간 호연주가 아닌 신인 가수 제시카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도 가장 많이 웃던 사람은 바로 제시였죠. 주변에서 하는 한국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것은 신인 가수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게 제시는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활동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잊혀갑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당시 인기 그룹 업타운의 임시 래퍼로의 활동을 제의받습니다. 다행히도 제시는 이때의 업타운 활동으로 훌륭한 랩 실력을 선보이며 그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제시는 또다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7년 업타운의 멤버 중 한 명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연이어 2008년에는 그가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체포되며 이후 그룹 활동이 무기한 중지된 것이었죠. 이때 제시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 생활에 너무나도 지친 제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는 소속사로부터 앨범을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니 바로 그 노래가 인생은 즐거워였고요. 그렇게 그녀는 소속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지만 인생은 즐거워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노래를 부르던 제시 본인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했죠. 당시를 떠올리며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무대에서는 인생이 즐겁다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족이 정말 보고 싶었고 너무 외로웠어요. 10대의 나이에 경험했던 부모의 부재,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활동, 시간이 지나도 적응할 수 없는 한국의 문화 등은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그때의 일로 인해 제시는 폐소 공포증까지 갖게 됐고요. 이후 정작 본인의 인생은 괴로우면서도 무대에서는 인생이 즐겁다는 노래를 부르는 본인의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만 끝나면 난 무조건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정말 이 결심처럼 제시는 소속사와의 약속된 활동 직후 곧바로 미국에 돌아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제시는 인생에서 첫 번째로 음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시처럼 꿈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있으니 바로 저희들입니다. 매번 저희는 다큐멘터리식의 고퀄리티 영상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는 약 한 달이 걸리기에 제작비 부족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죠. 그러나 이번 서프샤크 VPN 측과의 협업 덕분에 저희가 영상 제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오늘날 은행 개인정보, 본인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VPN 사용이 필수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무료 VPN을 사용하시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무료 VPN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 해외에서는 75%의 무료 VPN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VPN을 사용할 때는 무료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유료 VPN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Surfshark VPN은 No-Looks 정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저장하지 않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죠. 또한 Surfshark는 보안뿐만 아니라 본인의 위치 정보를 변경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해외 드라마와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까지 제공하죠. 마지막으로 Surfshark VPN은 신뢰할 수 있는 유료 VPN 중 가장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도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요. 본 영상의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결제하시면 3개월 추가 이용권에 무려 8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30일 이내 환불까지 보증되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간 제시는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집을 떠난 본인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왔기에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죄송했던 거였죠. 물론 제시의 부모님은 그녀가 미국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지만요. 그렇게 그녀는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해 미국의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음악이 아닌 패션 쪽 공부를 했죠. 그러나 음악과 제시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음악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녀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계속해서 음악을 해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주변의 권유로 제시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영상을 본 한국의 한 소속사가 그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다시 행복감을 느낀 그녀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음악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죠. 이때 제시는 처음으로 음악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후 이런 가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의 두 번째 삶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도착하고 한두 달도 되지 않아 새로 계약한 소속사의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소속사도 집도 없이 또다시 혼자가 되었고 지낼 곳마저 없어 사우나에서 자곤 했고요. 지난번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한국에 다시 온 그녀였기에 부모님에게는 더욱이나 본인의 힘든 상황을 말할 수도 없었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렇게 혼자 직접 소속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만나게 된 소속사가 YMC였죠. 그러나 그렇게 고생해서 새로운 소속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가수들의 피처링만 했을 뿐 정작 본인 음반 활동에선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 풀리던 상황에서 소속사는 제시의 이미지를 바꾸자며 성형을 권유했고, 그렇게 그녀는 억지로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해야 했죠. 지금의 제시는 현재의 본인 모습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당시에는 수술 이후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스스로도 그때 내 얼굴은 피노키오 같았다 라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며 병원에 찾아가 실밥을 빼달라고 울고불며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삶은 성형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솔로가 아닌 럭키제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때도 많은 관심을 받진 못했죠. 한편 26살이 된 제시는 성과 없는 도전만을 계속할 수 있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15살부터 26살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절반의 시간, 11년 동안 음악만을 해왔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데뷔한 지 10년이 넘은 그저 그런 가수라는 타이틀 뿐이었고요.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을 준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시련들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제시는 두 번째로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나 음악은 제시를 놓아주지 않았죠. 어느 날 한 음악방송의 PD가 찾아와 그녀에게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는 계속되는 실패,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해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황이었기에 이를 거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PD는 계속해서 제시를 찾아왔고, 끈질긴 그의 부탁으로 결국 그녀는 출연을 결정하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이 언프리티 랩스타였죠. 서바이벌 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시는 당시 주변 가수들의 평가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예정에도 없었던 즉흥 디스랩을 쏟아냈습니다.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Now in this game, I'm the top dog. 0 to 100 on your head is on my Sin City. 이에 많은 대중들은 그녀가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욕을 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준다며 그녀를 비난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프로그램에서 욕을 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제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음악을 아예 지워버리려 했기에,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제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쏟아낸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녀의 강렬한 모습에 대중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렇게 제시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운명의 장난처럼 음악을 포기했기에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렇게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그녀에게 있어 당시의 많은 관심은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이와 함께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노력해왔던 음악성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한 이미지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제시에게 언프리티 랩스타 이후에 쏟아지는 엄청난 악플들과 대중들의 계속되는 오해들은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센 여자로만 받아들여지는 본인의 상황이 제시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도를 넘는 심한 악플들로 인해 심지어 그녀는 당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를 보냈죠. 그러나 제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다행히도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본인이 작곡한 노래 나이고 싶어를 발매합니다. 나이고 싶어는 긴 공백기 시절 가수로서의 부진한 성적,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아픔을 쓴 곡인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제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언프리티 랩스타로 인해 그녀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동시에 이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그렇게 그녀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모두 날 보라.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던 제시는 싸이의 기획사 피네이션으로 이동하고 후대비를 발매합니다.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차트 8위에 오르며 제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줬죠. 이후 미국의 수많은 해외 뮤지션과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고 실제 계약까지 한 제시는 미국 진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 절정이었던 코로나 때문에 미국 진출 계획이 전부 취소되어 5개월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돈,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다음에 발매한 노래는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버렸죠. 제시는 눈누난나를 통해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넘기고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가수가 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2003년부터 2020년 눈누난나까지 무려 17년 만에 마침내 음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너무 행복했던 제시는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시는 음악을 넘어 예능에까지 진출하기 시작하며 런닝맨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재석과의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후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금 더 안정된 지능 능력을 보이며 식스센스 시리즈, 제시의 슈터비 등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했죠. 지금의 제시가 되기 위해 그녀는 정말 너무나도 길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는 매번 앨범 작업마다 작사에 참여하고 항상 비슷한 가사를 적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니다.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살자. 그녀가 항상 이러한 내용을 노래에 담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고요. 제시 그리고 인간 호연주가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지금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